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결혼 40년 차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동훈 씨와 영희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게 된 남편, 40년간 뒷바라지에 지친 아내.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둘만 남은 집은 침묵과 짜증으로 가득했죠.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나이에 무슨 상담이야 라며 거부하던 부부가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고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는 제2의 신혼부부가 되었는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감동적인 실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글쎄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저처럼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에게 말이죠. 저와 아내 영희는 결혼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어요. 40년이라니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27에 결혼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어요. 젊었을 땐 정말 열심히 살았죠. 저는 작은 회사 과장으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고 영희는 아이 셋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 그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곳에 정착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막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혼자 살고 있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예요. 작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는 날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해방감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희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죠. 당신 또 양말 아무데나 벗어놨네. TV 소리 좀 줄여. 시끄러워 죽겠어. 밥 먹고 그릇이나 좀 치워. 내가 당신 식모야.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신문 보고 있는데 영희가 청소기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비켜요. 청소해야 한다고. 순간 화가 확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요. 아니, 내가 뭐 방해되게 뭘 하고 있어? 그냥 신문 보는 것도 죄야.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꼴 보기 싫다고. 영희의 폭발에 저도 당황했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죠. 혼자 누워있는데 천장이 유난히 낯설더라고요. 옆에서 들리던 영희의 숨소리도 가끔 뒤척이는 소리도 없으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다음날 아침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동훈 씨,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러게.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부 상담이라는 거 한번 받아볼까요? 부부 상담이라니. 우리 나이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나이 먹고 무슨 상담을 받는다고. 하지만 영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우리 또래 부부들도 꽤 있더라고요. 상담사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딸 같아서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두 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단둘이 데이트하셨어요? 상담사의 첫 질문에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데이트라니. 언제였더라? 글쎄요. 막내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영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두 분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또 막막했어요. 영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두 분은 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4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동훈 씨, 지금의 영희 씨를 새롭게 만나보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걸었어요.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걷기로 했죠. 영희야, 너 요즘 뭐 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희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40년 같이 살았는데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영희가 한참 조용히 걷다가 말했어요. 사실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동안은 그냥 끼니 때우려고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요리, 예쁜 요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리? 넌 이미 잘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같은 거요. 예쁜 접시에 담아서 와인이랑 먹는 그런 거.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영희도 꿈이 있었구나. 그저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그럼 배우자. 같이 배우면 되잖아. 당신이요? 당신이 요리를?
영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어요. 사실 저도 웃겼어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제가 요리를 배운다니. 그 주부터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영희가 키득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시네. 뭐가 웃겨. 나름 잘 어울리는데. 파스타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제가 면을 너무 익혀서 떡이 돼버렸어요. 영희는 소스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못 먹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실패해도 같이 웃고 서로 놀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완전 망했네. 우리 그냥 김밥 사 먹을까? 에이, 그래도 우리가 만든 건데 먹어야지. 짜고 질퍽한 파스타를 억지로 먹으면서도 우리는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요리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항상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당신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 가수? 네가? 왜 내가 노래 못해? 고등학교 때 합창부였다고. 영희가 갑자기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님과 함께라는 노래였는데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와, 진짜 잘한다. 왜 이제까지 숨겼어? 당신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영희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어느 날은 영희가 제안했어요. 우리 등산 다녀볼까요? 건강에도 좋고. 등산? 힘들지 않을까? 작은 산부터 시작하면 돼요.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산에 갔어요. 처음엔 동네 뒷산도 힘들었는데 점점 체력이 붙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김밥 먹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한 번은 정상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동훈 씨,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같이 해줘서. 사실 혼자 하기는 무서웠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영희도 외로웠구나. 나만 막막했던 게 아니라 영희도 똑같이 두려웠구나.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을 거야. 석 달쯤 지났을 때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 라고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어? 라고 묻게 됐죠. 영희가 만든 요리를 사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내면 다들 놀라워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아빠도 요리 배운다고? 대박. 큰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을 때 우리가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웃었어요. 부모님 완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신혼부부 같아. 신혼부부라는 말에 영희와 저는 서로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근교로 당일치기 나들이 정도였지만요. 영희가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아오면 저는 운전해서 데려갔어요. 여기 칼국수가 유명하대요. 그래? 그럼 먹으러 가자. 젊었을 땐 뭐 먹으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가요. 가는 길에 보는 풍경도 좋고 영희와 수다 떠는 것도 좋으니까. 한 번은 통영에 갔어요. 영희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워? 아니, 그냥 손을 잡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영희야. 응? 우리 잘 살아왔지?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잘 살자. 그래요, 우리. 그날 밤 통영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셨어요. 영희가 빨갛게 취해서는 말했죠. 당신 알아요?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갑자기 왜? 그냥 요즘 행복해서. 이 나이에 이런 말 하기 쑥스럽지만 저도 취기가 올라서인지 솔직해졌어요. 나도 행복해. 너랑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마치 연애 초기처럼 서로를 의식하게 됐다야요. 어느 날 영희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동훈 씨, 우리 결혼기념일 언제였죠? 10월 15일이잖아. 왜 설마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가 딱 40주년이잖아요. 루비온이래요. 루비온? 40년을 루비온이라고 한대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제대로 된 결혼기념일 한 번도 안 챙겼잖아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하게? 뭘 하고 싶은데? 결혼식. 다시 해보고 싶어요. 작게라도. 결혼식을 다시 한다니. 처음엔 황당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하지만 영희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결혼식 너무 초라했잖아요. 예식장도 아니고 동네 교회에서 했고 드레스도 빌린 거였고 사진도 제대로 없고. 맞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정말 간소하게 했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바로 일하러 나갔으니까. 그래 하자. 결혼식.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죠. 우리는 작은 스몰 웨딩 업체를 찾았어요. 젊은 플래너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요? 네, 40주년 기념으로 다시 하려고요. 플래너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로맨틱하세요. 제가 정말 멋지게 준비해드릴게요. 드레스를 고르는 영희는 완전히 소녀가 됐어요. 이 드레스 입어보고 저 드레스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한테 물었죠. 이거 어때요? 너무 젊은 사람 드레스 같나? 아니야, 예뻐. 정말 예뻐. 진심이었어요. 67살의 영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름다웠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턱시도를 입었어요. 배가 좀 나와서 단추 잠그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법 신랑 같았죠. 우와, 동훈 씨 멋있네요? 이제 와서 무슨 멋있어. 영감탱이가. 무슨 소리예요. 내 눈엔 아직도 멋있는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들떴어요. 아이들에게도 알렸죠. 처음엔 다들 어이없어 했어요. 엄마, 아빠, 지금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인 걸 알고는 다들 축하해줬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날아오겠다고 했고 딸은 가족 모두 데리고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영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무관심하고 배려 없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힘들었던 일, 서운했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영희야,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아이들과 몇몇 친한 친구들, 그리고 요리교실에서 사귄 새 친구들까지. 식이 시작되고 제가 영희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떨렸어요. 주례는 우리 아이들이 맡았어요. 큰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은 저희 부모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40년을 함께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딸이 이어받아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어요. 40년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신다는 용기도 정말 멋지세요. 막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우리는 또 울었어요. 하객들도 다 울었죠. 분명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반지를 교환할 때 영희가 속삭였어요.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은 아닐지도. 그저 잊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40년 전에 못 갔던 신혼여행을 이제야 가게 된 거죠.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특별한 일정 없이 그냥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산책하고. 동훈 씨, 우리 진짜 신혼부부 같지 않아요? 그러게. 67살 신혼부부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해변을 걸으면서 영희가 제안했어요.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 볼까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영희의 리스트에는 오로라 보기, 손주들과 캠핑하기, 자서전 쓰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제 리스트에는 낚시 배우기, 기타 치기, 마라톤 완주하기 같은 것들이 있었죠. 마라톤이요? 동훈 씨가? 왜? 못할 것 같아? 아니, 멋있어요. 나도 같이 할게요. 응원이라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이 새로웠죠. 영희는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 정도가 됐어요.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죠. 카페 알바하는 청년한테 배워가면서요. 할아버지, 라떼아트도 배워보실래요? 그게 뭐야? 커피 위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엉망이었지만 연습하다 보니 제법 하트 모양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영희한테 하트 라떼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아했죠. 어머, 이게 뭐예요? 당신 주려고 만든 하트야. 아이고, 쑥스러워라. 우리는 함께 기타 교실에도 다녔어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적은 걸 보고 영희도 같이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젊은 강사가 우리를 보고 감동했다며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르쳐줬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기가 힘들었지만 2달 만에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우리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옛날 노래였죠. 어느 눈 오는 겨울날 찻집에 앉아 영희가 부르고 제가 화음을 넣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만의 하모니가 있었죠. 옆집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어머, 2분 정말 잘 어울려요. 완전 인고 부부네. 작년 가을 우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어요. 10km 코스였는데 완주가 목표였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영희가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67살에 마라톤을 완주하다니. 동훈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도 대단해. 끝까지 같이 뛰어줘서. 그 후로 우리는 제2의 신혼부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동네 어디를 가나 손잡고 다니고 맛집 탐방하고 문화센터 수업도 같이 듣고 올해 초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67세 신혼부부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아이들이 가르쳐준 대로 어설프게 찍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요리하는 영상, 여행 가는 영상, 기타 치는 영상 등을 올렸더니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분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진짜 신혼부부보다 더 달달하세요. 한 번은 한 구독자가 사연을 보내왔어요.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인데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했다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울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니.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도 도움이 되는구나. 지난달에는 손주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가족이 미국에서 휴가 왔거든요. 우리는 약속대로 다 같이 캠핑을 갔죠. 텐트 치는 법도 모르는 우리였지만 손주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설치했어요.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 기타 치며 노래 부르니까 손주들이 박수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튜버래. 큰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영희와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구나. 어제는 우리 결혼 4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하고 요리하고 기타 치면서 하루를 보냈죠. 저녁에 영희가 말했어요. 동훈 씨, 작년에 결혼식 다시 해서 정말 좋았어요. 나도. 덕분에 진짜 다시 시작한 기분이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아닐까? 맞아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죠.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일어나 좋은 아침. 이라고 인사했어요. 영희가 만든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면서 오늘 할 일을 계획했죠. 오후에는 댄스 교실 첫 수업이 있거든요. 또 새로운 도전이죠. 탱고 배운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대요. 허리 조심해야 할 텐데. 걱정 마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제2의 신혼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희처럼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가 이 글을 읽으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 아닐 거예요. 영희가 부릅니다. 동훈 씨, 댄스 교실 늦겠어요. 알았어, 간다. 오늘도 우리의 신혼은 계속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동훈 씨와 영희 씨. 요리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기적으로 이어졌네요. 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알아가세요 라는 상담사의 조언처럼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시 시작한 두 분. 그 용기와 사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황혼이 아닌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 두 분처럼 우리 모두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